그리고 아까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제 김민석 그 대표가 예. 이러저러 간담회 과정 같은 것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 소장님이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버들과 백문백답을 하는데 예. 그 자리에 사회제로 선정을 예, 예, 하셨는데 좀 어떻게 가시게 된 겁니까? 아 이제 저희가 윤석열 김건희에 맞서 투쟁하고 막 집회도 했잖아요. 촛불행동이 주최한 집회 때 그때 자주 오시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아 자주 오는 사람 아예 리스트. 겁이 나서나 또는 그런 투쟁을 좀 회피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김민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는 단골로 자주 왔었죠 집회 때. 아 그게 다 카운팅이 가능한 겁니까? 그 촛불행동 단체에는 누구나 왔는지 카운팅도 되어 있죠. 아 실제로도.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원래 알던 분들이지만 윤석열 김건희에 맞선 어떤 투쟁이나 기자회견 뭐 특히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마녀사냥 다녀가지고 맞아요. 탈당한 다음에 어려울 때였죠. 무죄로 돌아왔다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송영길 대책위를 꾸려서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두 분하고 이제 상당한 소통이 쌓여 있었으니까 당원 지지자들과의 대화에 사회를 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하고 두 번, 송영길 후보 한 번 이제 사회를 봤었죠. 아 특히 저는 유튜버 문답이 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이제 뭐 다양한 질문들이 워낙 오가다 보니까 혹시 기억 남는 것 중에 가장 곤혹스러웠던 질문은 좀 어떤 거였어요? 해보시기에. 예. 그 이제 이른바 다른 유튜브들이나 빅스피커들을 막 비난하는 질문들이 있었었어요. 아 현장에서. 저는 근데 우리가 이 민주당이 집권여당에서 더 이상 분열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면 안 되고 특히 모욕과 멸칭은 절대 주고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호소를 계속했었거든요. 그게 전직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그 현장에서까지 그런 멸칭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하지 네.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래서 굉장히 이 분열과 상처의 골이 깊구나. 그걸 보신 분들은 또 만약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 멸칭과 모욕의 대상을 응원한 분들은 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현장에 사회를 봤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비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안희건 소장님 사실은 굉장히 저변이 넓게 시민운동 하신 분이고 그러죠. 어떻게 민주 진영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들보 같은 역할을 오래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그럴 줄 이번 알았어요. 기회에 적이 많이 생겼어요. 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뭐 특정 후보 캠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네. 공개적인 지지를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지난 1년간 정청래 전 대표의 당 운영과 청와대 소통은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건 사람들이 누가 봐도 그런 게 분명히 있었죠. 시민사회단체도 네.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님은 그동안 정말 큰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 비난만큼은 과도하고 섣부르고 지나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평균적인 지적. 그런 정도 지적하니까 갑자기 이제 엄청난 공격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실제로 보니까 매불쇼 그때 네. 댓글창에 아주 그냥 우리 소장님 나오시니까 예예예예. 살벌하던데 내가 보니까. 그 지금 네. 앉은 걸 되게 혼났다. 따로 쇼츠 올라가 있는데 70만 명이 넘게 보셨는데 또 거기에 댓글은 대부분 욕입니다. 내가 내 이놈 앉은 걸 하면서 근데 그때 저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느낀 거죠. 본인들이 응원하는 후보를 비판했을 때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과도하고 엄청난 비난을 하셔야 되나. 같은 민주당 민주주의자 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규탄하고 내란을 함께 생사고로 함께한 어떻게 보면 동료 이웃이고 동지들인데 그런 아쉬움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만큼 이번 지방 그 전당대회가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고 맞아요. 네. 모든 분들이 과몰입돼 있거나 예민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세 분의 당대표나 8분의 최고 후보들은 정말 이렇게 통합과 향후에는 화합을 위해서 과정에서도 결과 위에도 정말 노력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들 너무 많이 상처를 받고 찢겨져 있더라고요. 아니 혹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대 치르는 과정에서 네. 방송을 또 많이 하시고 현장에 많이 계시니까 이게 오가는 과정에서 뭐 김민석, 송영길 후보만 봤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청래 후보랑도 혹시 마주치는 장면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있으셨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없었지만 안진걸 있었어요? 소장은- 예. 이번에 못 마주쳤어요. 네. 지난 박찬대 아 그 선거 때는 시장님하고 할 때는 이제 오다 뵙기도 하고 음. 박찬대 후보 그 행사 때도 그때 제가 또 사회 받고 알아요 그거. 예. 아이고 저기 의원님 제가 그 좀 사회 좀 봤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그때 너그러이 그럼 사회 좀 볼 수 있죠. 네. 응원해 주셨어요. 그랬군요. 이번에 못 네. 마주쳤는데
그때보다는 좀 우리 정책위 전 대표님이 좀 날이 서 있다는 느낌은 받았죠. 제가 마주치는 여기저기서 들리는 네. 소문에 비판을 네. 많이 받으시니까 좀 날이 서 있고 표정이 어두우셨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도 전당대회지만 이게 그 전부터 우리 진영 내에서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들을 느꼈던 것들은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그가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은 아니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당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민주당 사랑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안에서 다름을 서로 간에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매번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정걸 소장이 그렇게 잘 모두와 융화되게 중립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 막간의 그 태도에 대한 비평을 했다고 해서 매부쇼에 나가 난도질을 당하면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말을 못하게 되는 게 과연 우리 민주 진영의 본질인가 아닌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런 것은 저기 장동혁 국민의힘 애들이나 하는 일이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네. 최소한 다르면 좀 불쾌함을 토로하더라도 그에 대한 멸칭을 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예. 다시는 안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 그 책임들은 정치하는 분들 이번에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저는 엊그제 대통령께서 무려 5시간을 야근을 하면서 저는 네. 그 후보들한테 반주까지 하면서 반주까지 네. 하면서 그 후보들한테 그런 주문을 했었을 거예요. 이제 당신들에게 달렸다. 김민석 대표는 대표대로 또 포용하고 본인을 욕했던 지지층을 안고 싸우지 말라고 해야 될 거고 정청래 후보도 40몇 %에 되는 당원과 지지층에게 우리 그 서운해하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다독거려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송영길 의원도 있죠. 네. 당연히.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싸움을 즐기는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조금 하나 돼서 좀 성과에 대한 성취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니 두 예.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청취하는 와중에 이 책을 보니까 이 박시동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이광수 이제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대표님 폭독방 이렇게 할 수 대표님. 있는데 세 분 사이 괜찮으신 거죠? 제가 아, 너무 좋죠. 같이 계속 기부도 하고 있고요. 괜찮은 거죠? 네, 뭐 전당대회 기부하고. 치르면서 혹시 네. 예, 그런 거 아니시죠? 예. 이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어디 뭐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아, 다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뉴스공장에서 그 그러니까. 12시 1시까지 주식 방송을 진행. 근데 이제 이분들도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거기서 진행한다는 유만으로 또 비난받고. 이분을 비난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예. 이런 걸 다 제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책리 후보님을 적극 지지한 분들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다르다고 안 하고 틀렸다고 그래요. 아. 저보고 틀렸다는 문자를 엄청 많이 받아서 이건 다름이 아닐까 그랬더니 아니요. 안진걸 씨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틀렸대요. 거예요. 예. 민주시민의 배신자래요 제가. 야, 그거 김민석 너무하다. 총리를 조금만 응원해줘도. 그래서 그런 논리는 어디서 생겼는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정청래 후보님을 지지하면 정통 민주시민의 길이고 그게 옳은 길이래요.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 민주시민을 배신하는 거고 틀린 길이라는 거야. 틀린 길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대요. 틀렸대요. 제가 문자도 와 있어요. 저한테 틀렸다라고. 네. 그다음에 안진걸 TV 댓글에 너 죽이고 싶어 뭐 이런 댓글. 아, 진짜요? 제가 많아요. 그대로 뒀어요. 그런 거 우리 소영주 평론가님도 뭐 입에 담을 수 저는 없는 비난을 받았는데 많이 봤죠. 그래서 저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진짜. 진짜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네. 물론 김민석 후보나 송영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도 전직 대통령님이나 또는 그 정청 후보님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이나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도 김민석 후보도 여러 번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당대표 시절에도 그렇고 최근에. 근데 지금도 그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물론 그렇게 분열과 이간질을 부추기는 극우 세력도 있을 거고 뿌락치들도 있을 거예요. 못된 세력들인데 실제 민주당 오랜 지지자들이 실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멸칭과 모욕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 안 죽일 된다는 듯이 거지. 싸웠어요. 예. 이 문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때문에 이제 많은 예.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하고 또 떠나가고 정치가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평론했거나 정치에 참여했던 많은 지식인들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일꾼들이 질려가지고 야 나는 이제 민주당 그 근처도 안 가고 싶다 해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손해가 되는 일 아이고. 또 민주주의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일을 그러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사실 전당대회 이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잘해야 할 분이 김민석 당대표뿐이 아니라 같이 경쟁을 했고 실제로 2등을 하고 많은 표를 얻었던 정청래 의원도 책임감을 가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수습을 좀 해야 되는데 매우 크죠. 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김민석 대표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역할들을 근거리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은 너무 본인에게 지지를 보냈더니 지지층 의식한다. 표정 관리도 지지층 의식하는 거.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그 김민석 대표가 이기긴 했으나 그 주장은 틀렸다라고 한 것도 결국에는 지지층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거 달래느라고 그런 네.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한테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과 끌려다니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침묵 기간에 정청래 의원은 들어갈 거는 같아요. 뭐 이제 당분간은, 뭐 네. 할 말 다 하고 살겠다는 저는 순간 그냥 지지층한테 한 얘기고. 근데 저는 팀 정청래라고 불리는 세 분의 그 최고위원들 여기가 우려스러워요. 오히려 몰려다니지 마세요. 몰려다니면 안 돼요. 오해받아요. 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그게 전략적이다. 아 오히려 네, 한 목소리를 세 궁극적으로는. 명이서 내면 안 되고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김어준 방송에 나가도 안 되고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이게 김민석 대표나 그다음에 우리 지지층의 어떤 분열을 잠재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딴지 게시판이 민심의 척도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많이 봤는데 네. 과거에 안 보다가 민심의 척도이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안-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게. 오죽하면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이 선생이라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것뿐만이 아니 아니라 그 진짜. 정도는 예, 양반이죠. 예, 예. 아예 아니, 윤석열보다 못한 자, 그래. 탄핵, 탄핵 사퇴, 배신. 뭐 야, 정말 놀랐어요 저는. 욕! 예. 그다음에 호남에서 김민석 송영무가 선전했잖아요. 압승했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비난하고. 호남에 대한 비하와 음해까지 서슴없이 놀랐습니다, 올라와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그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세 분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정말 토론 그럼요. 같은 것도 네.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물론 이제 뭐 아쉬운 대목도 있지만 그리고 저력을 다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범 진보 개혁 세력, 여권 세력의 어쨌든 쓰리스타예요. 이분들이 다 나서서 지지자들에게 절대 멸칭, 모욕, 조롱 같은 거 약속하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르다고 욕하지 말자. 그 뻔히 온라인에서 추적하면 다 누군지 아는데 금방 나오면 얼굴 안 조사하면. 보인다는 유만으로 익명이라는 유만으로 대형 커뮤니티나 대형 유튜브에서 엄청 정말 그 출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난도질을 해버려요. 맞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출연도 무서워서 안 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예요. 그건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채널에도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심지어 그 대형 유튜브들의 광고하는 분들 있죠. 그것도 마음이 떠나. 매출이 3분의 1 이상 줄어들었대요. 왜? 아이고. 거기서 맨날 욕하고 싸우니까 네. 저놈 죽여라 막 이런 식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물건이 사지겠어요? 그런 분들이 물건 사겠어요? 자 중간에 이제 광고가 들어요. 뭐 구독 안 찐 거를 사주고 그러면 그 순간에도 옛날에는 저거 참 좋더라 사드려야지. 네. 그리고 저분들이 저거 팔아서 기부도 많이 하시다 이런 댓글이 올랐거든요. 지금은 광고 와중에도 안 찐 걸 죽여라 서영주 죽여라 이러니까 광고를 들을 새도 없어 그러니까. 광고에 네. 대해도 안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광고주들 만났어요. 네. 매출이 대형 유튜브들에서 3분의 1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대형 채널도 문제가 돼요. 다 그분들 또 동접이 떨어져요. 그렇지. 맨날 싸우고 욕하고 출연진들 안 그러잖아요. 또 MC들 또 그렇지 않을 노력은 하시잖아요. 근데 이미 댓글이나 채팅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출연자의 다양성도 떨어지고요. 매력 있는 출연자 중에도 안 나오는 분도 생기고 그다음에 그 댓글과 채팅 때문에 나는 여기는 구독 취소할란다 이런 분들도 막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손해가 되는 길로 와요. 그래서 저는 정책 누배님도 정말 딴지일보에 글 하나 쓰셔서 아니 우리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척결 민생 경제 살리기의 동지들인데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욕을 하시면 어떡하냐. 내가 딴지가 민심에 척도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리셔야 돼요. 근데 과정에서도 지금도 한 번도 안 말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지지자들한테 말 함부로 모욕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분 다 적극 나서서 문화를 바꾸고 손잡고 바꾸자고 해라. 화합하고 단결 노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름을 존중해주고 관용을 베풀자 서로. 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상처가 깊으니까 당장 오늘 갑자기 마음이 열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자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정치인은 결국은 네. 정청래 그 의원 정도 됐으면은 이제 본인이 앞길이라는 걸 좀 상상을 좀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략 전술적으로 대의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김민석 대표의 관계를 형성해야만이 내 정치인의 앞길에 나은 전도 유망한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관측과 함께 모든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그 공학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실제로 큰 정치인을 만들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큰 정치로 가려면 네.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냥 대표적으로 아마 전당대회 때 가장 많은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가 왜 우리에게 존경받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정치인을 만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인의 가치 지향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본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가 큰 어떤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어떤 감동을 줬지, 갑자기 비단길만 걸어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됐다가 기다렸다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누릴 거 다 의장도 누리면서 하다가 네. 줄 잘 서서 대통령 뭐 당원들한테 막 추동해서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그래가지고 인기 높아져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줬을까요? 만에 하나 예를 드는 못 거예요. 줬죠. 못 줬죠. 절대로. 예. 그의 서사가 결국에는 그를 크게 만들었고 DJ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서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정청래 우리 의원께서 정말 전당대회 때 노무현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하면,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바라겠다면 그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그의 서사를 가시라. 예. 그러면 성공한다. 하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내 거 잘 지키고 내 45%는 내 거야 라고 착각하는 순간 정말 당내에서 향후에 그 다음 넥스트가 없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저는 이게 협박은 아니라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데, 큰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서사를 만드세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최근에 팀 정청래 세 분 그 청년 네. 지명직 최고위 반대하는 형식을 보아서는 큰 정치로 가기에는 아직 아니, 지금 못하신 것 같아요.